선생님, 제가 그 아이의 그 숙제 중에 영어를 좀 담당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보려는 것이 결국은 부모 역할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네네. 아주 기다림의 고상하게 표현을 네. 했습니다만서도 네. 이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그래도 기다리는 행위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용이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부모 노릇이라는 것은 아이가 잉태되어지는 순간부터 기다림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정말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고 매일매일 그 아이를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정해진 그 시간 동안을 온전하게 기다려야만이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정해진 그 기간보다 먼저 만나려고 한다, 먼저 만나기를 희망한다,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우리 딸이 조산을 해가지고 한 달 반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책을 쓰던 상황이어서 책 쓰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원고를 이제 출판사에 보내고 보름 있다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만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넉 달 동안 계속 초음파, 뇌파 검사를 해서 문제가 혹시 있으면 조기에 개입을 해서 뭔가 체조 등을 통해서 뇌를 풀어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날 때까지 정상이라는 진단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굉장히 커서 잘 컸지만 30살이 됐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기다려야만 부모가 되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아이가 태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대표님은 뭘 하셨을까요? 그때? 저는 그 태교 동화를 열심히 그렇죠. 읽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 흉내를 막 동물 흉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아이가 중저음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뱃속의 아이가 굉장히 중저음으로 동화를 아주 읽어줬던, 저음으로. 아주 중저음으로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읽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네, 태교를 네. 하시고 아빠로서 준비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엄마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무조건 달려가서 무조건 그쵸. 구해와야죠. 네. 그거 만약에 그때 잘못하시면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모든 아빠들이 네. 다 아셔야 돼요. 그게 무서워서 제가 사실은 구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 단계에서부터 우린 부모가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어떤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아동 발달 센터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뇌가 발달하는 것을 그래프로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뇌가 발달되는 거는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발달이 되고 그 발달되어진 것들이 순서에 의해서 발달이 돼요. 처음에는 감각부터 발달이 돼요. 그 다음엔 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인지가 발달이 되어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1세, 2세가 넘어가야지만 비로소 성장이 되어지는 하이 지점에, 그 높은 지점에 발달이 되어요. 이 생후 1년 동안에 거의 뇌의 모든 기능들이 막 그냥 굉장히 높은 지점으로 막 발달을 해요. 이때는 최소 어떤 일이 일어나면 1초에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신경 연결 세포가 1초에 100만 개 이상씩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세포가 있으면 그네들이 잘 기능할 것 같지만 실제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작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연결되어졌던 신경 연결 세포가 그 다음에는 가지치기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거는 유지하고 반응이 안 되어졌던 거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지치기 작업이 되어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 작업을 하면서 점차 기능이 고도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 5세, 6세에 일어날 그 고도화된 인지 작업을 만약에 5개월짜리, 6개월짜리 아이에게 원한다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행동주의에서 많이 주장했던 플래시 카드 같은 거를 가지고 막 아이한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뇌의 기능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정 부분의 노력을 통해서 그 발달을 촉진하거나 지연을 방지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5세에 일어나는 발달을 6개월로 끌어올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발생되어지는 더 많은 부작용들이 있으니 우리의 미션은 뭐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위를 해서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흔히 선행을 하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이의 뇌에 굉장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아이의 발달에 적합한 상태로 제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보다 하나 더 높은 발달적 자극을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전히 또 기다려야 돼요. 아이가 발달할 때까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서 그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한 어떤 발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들이 기다리지 않고 앞서서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성장시키기가 어려운 요소가 뭐냐면 자기주도성이에요. 그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보통 한 5세 정도 되면 그 발달이 일어나는데 자기주도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스스로 해결안을 만들어보고 그 해결안을 시도해보고 시도해본 것이 잘 되어졌는지 한번 평가하고 다시 계획안을 바꾸고 우리가 소위 그 스팀에서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디자인 띵킹과 비슷한 그런 요소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 늦게 가는 걸 원치 않고 실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엄마가 미리 다 계획해요.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자료를 전부 엄마가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다 해서 인쇄해서 이렇게 쌓아놓죠. 그러면 아이는 그거에 따라서 엄마가 계획한 거를 단순하게 수행하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의 가이드가 없는 지점에서는 아이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근데 이 자기 주도성은 결국 나중에 자기 주도 학습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앞서서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뒷자락에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먼저 가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아이가 자기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뒷자락에서 뒤따라가면서 세상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 요즘 선행학습, 네. 또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한 단계 플러스 원, 한 단계 위의 것에 대한 목표를 주고 그만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결국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되겠네요. 제 부모가 기다림의 미학. 그렇죠. 네. 네. 빨리 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네. 그럼 오늘 부모가 기다려야 된다는 어떤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